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파산 면책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3월 14일 올해 봄에 나왔네요. 설명의무 위반 및 법상 의무 위반의 면책 불허가 사유를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사안의 개요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에 대해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1. 채무자가 파산관제인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564조 제1항 제1호 658조 설명의무 위반이죠. 정함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년 11월 5일, 2020년 1월 21일, 2020년 5월 13일 각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법 의무 위반이다. 서울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책 기각을 시킬 수 있죠. 출석을 좀 성실하게 안 한다. 그러면 면책 기각을 시키고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몸이 아프거나 뭐 일을 해야 된다거나 무슨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두 가지 의무 위반이고 설명의무 위반, 의무 위반 두 가지에 해당되어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결정요지 채무자회생법 564조 1항 1호 658조 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제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 집회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 하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죄로 형사처벌되고요. 채무자에게 설명의무 위반죄에 대하여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당연히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 파관필,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제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마구잡이로 무자비하게 무한히 확장된다는 게 아니죠. 만일 파산관제인 등이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564조 제1항 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564조 1항의 입법 취지, 파산송으로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 대상 결정의 판단.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제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돼야 된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이혼한 지 뭐 한 5년 넘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하고도 이제 일정 정도 떨어져 삽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뭐 거의 유리걸식 하면서 그때그때 일용직으로 살아온 게 기록상 드러납니다. 통장 내역을 활동, 비활동 계좌 내역을 다 띄워봐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벌이도 시원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관제인이 자녀에 관한 모든, 자녀하고도 이제 교류가 없어서 협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또 전 남편에 관한 자료까지 이혼하면서 무슨 또 재산분할 5년 전 거를 5년 전에 이혼했는데 배우자 거를 요구합니다. 자, 그게 과연 파산에 필요한 설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기록에 드러난,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활동 계좌를 쭉 주사를 해보니까 한 3년 전에 아들한테 막 몇 천만 원을 보내요. 수상한 흔적이 있어. 그런 경우라면 이제 아들 명의로 혹시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같은 거를 짱박아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충분히 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아들하고 교류가 없는데, 물론 그렇다면 이제 뭐 그래도 사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아들하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로서 뭐 해준 게 없어서 아들이 뭘 요청했더니 아들이 성질을 내면서 뭐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제인이 오케이 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했는데, 관제인이 여기서 그래도 갖고 와라 하면은 대리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조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면 되죠. 사실조회를 해서 아들의 주민등록 주소지에다가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뭐 지적전산자료조회, 부동산 토지 개인별 토지 수요 현황이죠. 지금은 이제 지적전산자료조회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아들의 어떤 재산 정도가 드러나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관제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요구할 내용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딱 띄었는데 거기에 무슨 뭐 아파트를 하나 산 게 있어요. 근데 아들이 만약에 뭐 28, 29, 30 젊은 나이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 수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채무자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뭐가 나다. 전 남편이 아들 명의로 사줬던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종결할 수 있고, 이게 관제인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유출된 거를 조사를 해야지,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데, 물론 극단적으로는 채무자가 현금을 짱 박아 놓고 아들 명의로 은닉했을 가능성도 만에 하나, 억분의 하나는 있지만 도저히 협조가 안 되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등기부를 한번 띄워봅시다. 등기부를 한번 띄워봤어요. 띄워봤더니 빌라에 불과해요. 뭐 몇천만 원. 그리고 근저당도 7천만 원을 샀는데 5천만 원이 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샀다.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계별로 조사를 해서 설명의무 위반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로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죠. 입증 책임이 뭐 교과서에는 딱 정해져 있지만 실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뭐 성명의무 막 요구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것처럼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이라는 게 딱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출발점은 채무자가 요청하는 채무자의 그 기준. 그래서 자녀들 나이, 직업, 재산 취득 시점에 비춰 채무자가 자녀들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자녀와 교류가 있다든지, 자녀와 뭐 수많은 어떤 금전 거래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명해라. 소명 못하면 난 불허가 내리겠다. 그런 관제인이 많았죠.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제인 요청에 따라 자녀들이 지방세 세무표 과세증명서 및 이들이 보유한 재산 관련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고, 그것이 파산관제인 요구 내용에 비추어 불충분하더라도 전혀 합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긴 냈네요. 그쵸? 이거 보고, 그럼 이걸 보고 파산관제인이 적절하게 판단하면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불충분하다라고 봐서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라든가 그 자금 소명 그 취득 경위까지 요구하려면 사실 아들이 직업이라든가 소득까지 다 나와야 되죠. 그때 이제 아마 채무자가 아들의 자녀의 어떤 협조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절이 돼서. 아무튼 불성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요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조회까지 할 수는 있죠. 우리도 만약에 여기서 자녀가 이런 거, 여기 이 자녀가 이것까지는 해줬네요. 근데 이걸 안 해주는 자녀들도 많죠. 아예 얼씬거리지 마라. 나는 엄마하고 인연을 끊었다. 그렇죠? 의절했다. 냉혹하게
냉엄하게 뭐 지긋지긋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 때문에 피해를 본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부모와 진짜 의절하는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와 의절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채무자와 의절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건을 조사를 제가 18년 영역 해보면 진짜 기억나는 거는 옛날에 어떤 채무자는 벌써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서류를 다 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이제 자료를 딱 해서 받아서 세팅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 다음날인가 오시더니 자기 아버지가 세무사인데 옛날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직 공무원이었죠. 그거 서류 관제인 사무실에 내니까 완전히 뭐 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서 그 자료를 가지러 왔다는 거야. 이미 관제인한테 제출을 했어요.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와 아버님으로부터 맞아 죽는다고 그 서류를 갖고 도망갔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갖고 내뺐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면책은 취하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일단 제출을 했으면은 관제인 서류죠. 그죠? 본인이 그냥 뭐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부모와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하겠어요. 왜냐면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따님이 여자인데 얼마나 엄격하게 자랐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동안 또 뭐 부모가 또 도와줬는데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붙인 서류를 또 그 서류도 아마 자기가 파산한다고 그래서 띈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아버지를 속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파산관제인한테 냈다니까 부친이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그쵸? 그걸 왜 내냐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분은 내가 면책 난 못 받아도 좋다. 파산관제인 사무실에 오니까 당신이 면책 못 받는 거하고 관계없고 이 서류는 내가 받아서 내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돌아가라 했더니 얼마나 그 사람은 절박했는지 관제인 서류를 빼서 사무실에서 도망갔어요. 우리가 그걸 쫓아가서 잡을 수도 있지만 참, 얼마나 참 놔뒀습니다. 그냥 어차피 뭐 면책 못 받겠다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법상 의무 위반 이건 이제 불출석 3회 불출석한 거예요. 나이를 보니까 고령이에요. 그렇죠? 70 넘었겠죠.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이 사건 면책 신청에 관해 채무자가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총 7회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 중 4회 출석하였던 3회 불출석했습니다. 그렇죠? 의견 청취 기일이 계속하여 속행됐던 이유는 이와 같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촉구하기 위한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무관한 자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 속행한 거죠.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엔 서울은 아닐 거예요. 서울은 자료 속행은 딱 2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이상 자료를, 그게 만약에 진짜 관제인이 꼭 필요한 서류라 그러면, 뭐 필요한 서류라 그러면 면책 불허가로 날리죠. 근데 면책, 그 정도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은 넘어가서 그냥 바로 추가 조사 없이 그냥 면책을 하죠. 7번까지, 서울에서 이렇게 7번, 뭐 14번, 21번 속행하는 거는 경매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경매. 혹은 뭐 공매 아니면 뭐 임의매각 이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를 했는데 입찰 기일이 계속 늘어져서 저도 20일에까지 한 게 있어요. 20일에 경매를 2년간 한 겁니다. 2년이나 한 3년 정도 했을 거예요. 오피스텔 그쵸? 안 팔리는 거 서울 겁니다. 아무리 내려도 안 팔려요. 그죠? 그런 거는 20일의 그 기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안에서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사하는 관제인 입장과 그다음에 방어하는 채무자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이게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 아무튼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